YTN 라디오 생생경제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트렌드 편 윤덕한 마크로멜 엠브레인 이사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근데 오늘 주제 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혐생. 우울하다. 저는 우울한 걸 넘어서 마음 아팠어요. 왜 이걸 트렌드로 해야 하는지 이런 단어로 여러분이 혐생이라는 단어 아세요? 저 처음 알았는데 평론가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혐생이라는 것 사실 생자가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생망 이렇게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그 뒤에 나온 이번 게 생은 망했다. 네, 이번 생은 망했다인데 여기서 혐오스러운 인생, 혐오스러운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혐생 자체가 이제 주제는 아니고요.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행위로 덕질하는 생, 그래서 덕생 이게 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또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질 설명해 주세요. 덕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마니아틱하게 선호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오타쿠에서 와가지고 오덕 이렇게 연관이 되고 거기서 덕자만 떼가지고 덕질이다. 그리고 덕질하는 생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한평생 덕질하는 인생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덕질하는 건 결국에는 혐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빠져들면서 이제 견디는 즐기는 이런 이제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네. 이 혐생과 덕생의 상관관계, 연관관계 어떤 게 있습니까? 제 이름이 덕환인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책 홍보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럴 거예요.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로 그 책 달라고 지금 이러는데 문자 딱 끊길 것 같아요. 그 혐생은 혐오한다잖아요. 인생, 자기 인생을. 그것도 자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혐오라는 표현은 사실상 사전적 의미로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게. 미워한다는 것보다 훨씬 강한 이게 표현이죠. 불쾌감이나 자기 부정이나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복합된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 인생에다 붙인다는 거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혐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트렌드라고 이제 명명한 그것도 좀 불만이긴 한데 이 맥락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자기 일이에요 보통. 직장인들은 자기 회사나 이런 것들을 혐생의 대상으로 보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생생경제 진행하는 이 일 자체를 그렇죠. 혐생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혐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고 학생들은 공부나 이런 입시나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혐생의 대상으로 놓고 있는 건데 자기 정체성에 맞는 일을 기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정서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피할 대상으로 덕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간다는 이 두 가지 맥락이 연결돼 있는데 저는 이 현상의 이면에는 일단은 외적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혐오가 좀 들어가 있다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까지 혐오한다는 거는 왜 어떤 식의 기준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사회적 성공에 대한 외적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맞추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자기 눈높이가 굉장히 높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내가 뭘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조금 부족할 때 이런 식의 이제 괴리감이 생긴다는 건데 그 괴리감을 뭘로 메꾸냐? 이런 식의 이제 소비 행동으로 메꾸라는 거예요. 거기에 피해서 당신 일정 고생했으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로 보상 심리가 보상을 해. 있는 근데 거군요. 이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외감이나 결핍 같은 걸 낳습니다. 근데 소비로 메꿔지지 않아요. 이 행동은 궁극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평론가님. 네. 근데 이제 소비가 사실은 모든 깔때기의 어떤 핵심이라고 되게 얘기할 정도로 연결이 되는데 사실 덕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은 자기 만족감을 추구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생망, 혐생 이런 심리를 좀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덕질에 빠져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요즘에 그런 팬 문화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예전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렇게 좋아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BTS 많이 얘기하지만 BTS의 그 핵심에는 덕질이 있어요. 맞아요. 덕질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성공시켜야 돼요. BTS 그래미까지 보내야 돼요. 그래미까지 보낼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거는 아까 말한 내가 이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못하는 성공을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투영하는 근데 건가요?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못하니까 상대방이 해야 된다. 근데 상대방은 더 이상 어떤 우월자가 아니에요. 다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상황인 사람들을 어떤 팬의 대상으로 팬심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어떤 스타 개념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제 스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이고요. 스타를 만들어주는 소비자의 권력이 더 커진 네. 거죠. 그리고 펭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펭수의 신분이 연습생이잖아요. 아하. 네. 그리고 또 약간 좀 자기와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펭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뿌듯해할걸요. 그 구독자나 팬들이. 왜냐하면 이 방송국을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발언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네. 저는 뭐 여기서 혐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데 여기에 필요증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뭐 미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펭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꿈을 향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보고 싶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덕질 뭐 우리가 표현이 조금 거칠다기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정제돼 있지 않은 표현이어서 그렇지 무언가를 좋아한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발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긍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무언가에 빠진다는 감정의 시작이 자기 부정이라는 게 여기에 핵심인 거고 그렇죠. 그게 저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것도 연령대가 있습니까? 연령대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한테 그 연령대가 있는데 혐생이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한 자기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외적 기준에 네. 못 맞춘 거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뭐죠? 그게 뭐냐면 그 심평원에서 오늘 아침 자료를 보니까 5년 새 2014년하고 2019년 사이에 20대하고 10대 우울증 환자가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게 제 쪽 통계를 찾아봤더니 2014년에 49,975명 정도가 우울증 환자였다 그래요. 20대가. 근데 이게 2019년에 98,430명이 됐습니다. 이게 심평원 자료니까 환자로 확진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97%가 늘었습니다. 10대는 78%가 늘었어요. 이게 전 연령대에서 20대하고 10대가 가장 높은데 우울증이라는 거는 이게 뭐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울자가 이 굉장히 울창한 울자 머릿속에 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하는데 외부의 기준이 높은 기준에서 자기가 못 맞출 때 이런 심리적 특성들을 경험하거든요. 아니 네. 그러면 그래서 10대는 이제 대학이라는 입시 그거야말로 정말 사람을 1등부터 10등까지 쭉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추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 20대는 이제 취업이나 뭐 결혼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평론가님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우리 얘기 들으면서 20대들은 뭘 그렇게 심각해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트렌드야. 뭘 그 웃자고 한 얘기에 그러세요.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아니에요? 약간 좀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처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다 생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생망, 혐생. 근데 제가 과잉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왜 생을 망했다고 할까? 그렇지. 네. 20대가. 자기 자아나 인격적 자체가 혐오한 게 아니고 이 생애 전반이 혐오스럽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나고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난 아무리 해보려고 약간 좀 하는데도 복합적인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자기가 꿈꾸는 사회적 성공 같은 것들이 자기 통제권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공정에 대해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죠. 이런 게 다 연결되는군요. 그런데 이 자기가 좋아하는 덕질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통제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적 성공까지 갈 수 있다고 믿어요. BTS를 그러니까 보면. 누군가를 성공시킬 수도 좋아하고 있고 좋아요 자기가 할 누르고 수도 댓글하고 그걸 소비하는 것 자체 이걸 즐기는 것이 이 친구가 사회적 성공을 하면 대리만족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통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덕질과 그 혐생 같은 것들이 이제 양날의 칼처럼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이라는 단어가 써 있다는 거죠. 덕질. 근데 원래 질이라는 건 별로 좋은 어감을 그렇죠.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게 질이라고 단어가 붙이니까 정말 그걸 혐오하는 것처럼 보이냐? 아니죠. 거긴 나름대로 질을 통해 가지고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적인 어떤 통제 변인해서 이제 자기가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떤 성취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느끼려고 하는 정말 소극적 저항이 들어가 있고 뭐 속으로는 아마 이 절이 진화해 가지고 생존까지도 이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생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제가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요즘에 트로트 가수들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고 어르신들이 덕질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 세상이 막 싫고 이런 혐생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에너지,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고 사랑하는 가수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덕질은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덕질이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일어나지만 물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생에서 말하는 덕질은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50대나 60대가 소비하는 그 문화 콘텐츠 소비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가 활동 일종으로 이런 몰입의 대상을 새롭게 발견한 거죠. 그거는 자기 생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랑은 별개예요. 네.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느 책입니까? 성공의 요번에 이제 2020 대한민국 네. 트렌드 모니터. 그때 가지 홍보를. 네. 나와 있지만 이 성공의 노력에 의해서 성공해야 된다 또는 모범생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대 봤을 때 20대가 가장 높아요. 근데 이것이 철저히 자기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 같은 게 있어요. 근거가 있냐 없냐와 관계없이. 근데 이것이 통제권 바깥에 있다는 끊임없는 믿음. 아까 이제 김원식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외적인 환경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손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공관 이 자체를 한번 의심해야 돼요. 저는요, 저희가 마무리해야 돼서요. 참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이거든요. 방송 일을 하고 싶었고 꿈을 이뤘고 아이 둘을 낳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룰 성공은 다 이뤘다. 그 다음에 얹혀질 거는 저는 그냥 제 인생의 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20대들은 제가 그 말한 아주 기본조차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직업도 결혼도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꼭 무슨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참 그렇지만 내년에 좀 이런 게 트렌드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수다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윤덕한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